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고기가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썩게 만들고 심지어 암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익숙한 음식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짜리 결과를 만든다면요. 65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그때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고기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60세 은퇴의 시작, 65세 노후의 진짜 전환점, 70세 이제는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행과 건강한 하루를 가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식사를 하세요. 나는 괜찮겠지, 조금 먹는 건 괜찮잖아? 라는 생각. 사실 이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환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고기를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장병 위험은 20% 상승, 당뇨병 위험은 무려 32%까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 하루 그 고기 2장으로도 말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길래? 내가 지금까지 매일 먹던 게 그렇게 위험했단 말인가? 맞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냉장고 속에, 마트 할인 코너에서 늘 담아 오던 그 고기들. 우리의 식탁에 너무 익숙하게 자리한 바로 그 음식들이 65세 이후의 몸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제 젊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효소는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은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은 느려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젊었을 때는 버티던 고기가 이제는 몸 안에서 독처럼 쌓이고 누적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과 전문의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종혁 박사님의 실제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생생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베이컨을 매일 아침 먹고 있다면, 매주 돈가스를 기름에 튀겨서 식탁에 올리고 있다면, 양념갈비의 달콤함에 이끌려 자주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면, 그리고 삼겹살을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며 매주 몇 번씩 구워 드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냉장고를 바꾸고 노후의 병원비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값진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4가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할 건강한 고기 4가지. 이 고기들만 바꿔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심장병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수술실 대신 산책길로 가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분명히 냉장고 문을 여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4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기 바로 베이컨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베이컨 드셨나요? 달걀 옆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혹은 샌드위치 안에 넣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이컨이 그렇게 나쁜가요? 서양 사람들은 매일 먹잖아요. 하지만 그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에는 베이컨은 지속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베이컨을 담배, 성명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건 농담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베이컨 1장, 2장. 이 작은 조각이 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베이컨 50g, 즉 2장 정도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 말이죠.
65세 이후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용종 하나만 발견되어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베이컨이 바로 그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제 성분을 살펴보죠. 베이컨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이 성분이 몸속에서는 질산화물로 바뀌며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더 오래, 더 깊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베이컨 100g에는 무려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70%에 달하는 수치죠. 이걸 아침에 한두 장만 먹어도 고혈압 환자에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이 짠맛의 기름 조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실제로 69세 최 씨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에그 스크램블과 베이컨 2장을 드셨어요. 미국식 아침이 좋다며 1년을 그렇게 드셨죠?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다수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그건 경고등이었습니다. 진단 이후 베이컨을 완전히 끊으셨고 다음해 검사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는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입니다. 발색제, 방부제, 향미제. 이 모든 성분이 나이든 장기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베이컨을 먹는 것, 즉 아침 식사로 먹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하루 종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침부터 우리 몸이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기를 매일 먹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편하니까, 맛있으니까, 익숙하니까. 하지만 편한 선택이 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편한 식사보다 살리는 식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베이컨을 끊으라는 건 고기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고기를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이컨만 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우리 밥상에 훨씬 자주 올라오고 입맛에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한 고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가스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향까지 퍼지죠. 손주가 좋아하니까 자주 해주고 식당 가면 한 번쯤은 시켜 먹는 그 메뉴. 하지만 그 바삭한 식감 뒤에는 심장병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돈가스는 겉보기엔 단순한 음식이지만 조리 과정을 보면 위험이 선명해집니다. 돼지고기에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을 묻힌 다음 빵가루를 덮습니다. 그걸 160도 이상의 고온 기름에 튀기죠. 이 순간부터 돈가스는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혈관을 막는 트랜스지방, 세포를 공격하는 과산화 지질, 혈압을 올리는 포화지방이 복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튀김류는 온도가 160도를 넘으면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깁니다. 이 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고 심장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튀김 기름은 보통 재사용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가정집은 드물고 식당에선 두세 번은 기본이죠. 이때 기름은 산화되며 지독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1세 이씨 할머니. 손주가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직접 튀겨 드셨습니다. 기름도 좋은 거 쓰고 집에서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50으로 급상승,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혈압은 120, 80에서 160, 100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께 변화된 생활 습관을 여쭤봤더니 돈가스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한 가지 음식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가스의 위험은 단순히 기름 때문이 아닙니다. 빵가루, 이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후엔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작용이 느려집니다. 혈당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당뇨로 가는 직행열차에 올라탄 셈입니다. 집에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는 순간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은 생성됩니다. 조리법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기름에 담가 튀긴 음식은 한 입은 맛있지만 한 끼는 위험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예전엔 소화되던 기름이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가스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튀김이 아닌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빵가루 대신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제 돈가스는 추억으로 남기시고 몸에 덜 부담 가는 진짜 단백질 음식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고기들은 맛도 있고 조리도 쉽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도 한 가지 더 절대 피해야 할 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사실상 설탕 한 숟가락을 고기에 바른 것과 같은 위험한 음식입니다. 다음은 바로 양념갈비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향 속에 감춰진 혈당 스파이크의 함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가스처럼 바삭한 유혹도 문제지만 이번엔 달콤한 고기의 함정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죠. 기념일에도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메뉴, 바로 양념갈비입니다. 고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설탕 좀 들어갔다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어주세요. 양념갈비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양념갈비 1인분에 들어간 설탕 양 무려 15g에서 20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각설탕으로 5개에서 7개 분량입니다. 고기 한 접시에 설탕 한 국자가 뿌려져 있는 셈이죠. 여기에 액상과당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순식간에 2배, 3배까지 치솟습니다. 65세 이후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췌장을 과로시키고 당뇨로 직행하는 경로가 됩니다. 고기니까 괜찮다는 말, 고기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념입니다. 고기보다 양념이 훨씬 더 위험한 주범인 겁니다. 67세 김씨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던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8%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식단은 비교적 조심하셨지만 주말마다 양념갈비를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고기가 당뇨에 나쁘진 않다기에 하셨지만 양념 속 설탕과 나트륨이 계속해서 혈당을 흔들어대고 있었던 거죠. 그 후 양념갈비를 끊고 소금구이로 바꾼 후 3개월이 지나자 당화혈색소 수치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양념갈비에는 간장, 소금, 마늘, 생강 등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10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거의 다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은 높아지고 신장은 지치고 심장과 뇌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5세 이후 이런 짠 양념은 독극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념갈비의 또 다른 무서운 조합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갈비를 먹을 때 대부분 밥 한 공기, 그것도 꽉 찬 걸 곁들입니다. 달달한 양념과 흰밥의 조합은 혈당을 급속도로 상승시킵니다. 양념갈비 1인분과 흰밥 한 공기, 이 조합을 드신 뒤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정상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합병증을 부를 수 있는 위험 수준이죠. 그렇다고 갈비를 아예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양념을 빼면 됩니다.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소금구이로 드시면 지방과 단백질은 챙기면서도 혈당과 나트륨 문제는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양념을 하더라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면 훨씬 낫습니다. 갈비는 버릴 음식이 아니라 바꿔야 할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갈비는 몸보신이지 하며 달달한 양념에 절인 고기를 구워 드십니다. 하지만 진짜 보신은 당을 줄이고 나트륨을 줄이고 고기 본연의 맛을 되찾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입맛보다 혈관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인의 고기 사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대표 음식. 매주 2번, 많게는 3번씩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고기가 지방간, 고지혈증, 심장병, 심근경색까지 불러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4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고기, 삼겹살 이야기입니다. 양념갈비가 단맛의 덫이라면 이 고기는 기름의 늪입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삼겹살. 소주 한 잔과 함께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국민 음식이라 불릴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삼겹살이야말로 65세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고기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지방 함량 때문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약 37g 들어 있습니다. 열량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포화지방산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 지방을 이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간이 어느 정도 조절해 주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승하고 LDL은 혈관을 막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72세 박 씨 할아버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도 80까지 살 자신 있어? 말 그대로 거의 매일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술도 곁들였고요. 하지만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쁘다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힌 상태였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20, LDL은 250, 중성지방은 400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삼겹살 속 포화지방산이었습니다. 삼겹살 속 지방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그게 계속 쌓이면 간 기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게다가 대부분 숯불이나 팬에 굽는 조리법을 사용하죠. 이 조리법 또한 문제를 키웁니다. 불판에 떨어지는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연기 그냥 연기가 아닙니다. 숨 쉴 때 코로 들어오고 구운 고기를 입에 넣을 때 그 물질들도 함께 삼켜지는 것입니다. 특히 숯불구이를 선호하는 분들, 기름이 불판에 떨어져 연기가 자욱해질 때 그 고기 맛있다고 드시죠? 그게 바로 발암물질 가득한 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겹살은 대부분 소주, 맥주와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간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알코올로 간이 지친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간세포는 회복할 틈 없이 공격받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늦고 증상도 무섭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삼겹살 이제 못 먹는 건가요? 정답은 먹을 수는 있지만 바꿔야 합니다. 삼겹살을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은 적고 단백질은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기들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고기, 베이컨, 돈가스, 양념갈비, 삼겹살? 이들은 모두 우리 식탁에 너무 익숙하게 올라오지만 65세 이후엔 피해야 할 고기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지키는 식탁으로 바뀔 시간입니다. 무작정 고기를 끊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다음부터는 피해야 할 고기가 아닌 꼭 먹어야 할 고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노후를 살리는 고기 4가지 하나씩 함께 알아보시죠.
삼겹살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로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고기 4가지는 당신의 혈관, 간, 뇌, 근육까지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고기, 너무 평범해서 무시받기 쉽지만 사실은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 퍽퍽함 안에 근육을 살리는 힘, 뇌를 지키는 영양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은 23g, 지방은 고작 1g입니다. 전체 칼로리 중 90% 이상이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기름기 없이, 부담 없이 순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인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의 구성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모두 들어있고 그중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 사슬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후 가장 빠르게 손실되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픈 이유, 넘어지면 쉽게 골절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근감소증에서 시작됩니다. 68세 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자주 넘어지시고 걷는 속도도 느려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 정도에 불과했죠. 사실 65세 이후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몸무게 60kg이면 하루 72에서 90g은 섭취해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삶은 닭가슴살 100지씩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하셨지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 대파를 넣고 끓인 물에 닭가슴살을 삶아 찢어 놓으면 비린내 없이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이걸 샐러드에 넣거나 기름기 없이 구운 채소와 곁들여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3개월 다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15% 이상 증가, 계단 오르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돌아왔습니다. 닭가슴살의 또 다른 장점은 체중 조절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합니다. 또한 닭가슴살에 포함된 비타민 B6는 면역 기능과 뇌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B6는 나이 들수록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껍질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요네즈, 버터 같은 기름진 소스 대신 레몬즙, 발사믹 식초, 저염 간장 등을 활용하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운동하는 젊은이들의 음식이 아닙니다. 65세 이후 체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의 핵심입니다. 매일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만이라도 100g씩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당신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근육은 닭가슴살로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은 어디서 챙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기는 기름이 많은데도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고기입니다. 기름 많은 고기는 나쁘다는 상식을 뒤엎는 음식. 바로 오리 백숙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름 없는 고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기름이 많은데도 건강에 좋은 고기를 하나 소개할 차례입니다. 혹시 기름진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고기가 그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바로 오리 백숙입니다. 오리고기? 그거 기름기 많아서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렇습니다. 오리고기의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레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죠.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을 막는 기름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름인데 어떻게 혈관을 청소해요?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런 지방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지방의 종류가 건강의 핵심이 되죠. 이 부분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70세 김씨 할아버지.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부작용으로 심한 근육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고 생활 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식단에 오리 백숙을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엔 오리고기 먹으면 더 안 좋지 않냐며 걱정하셨지만 그 뒤 6개월 주 2에서 3회 한 번에 150g 정도의 백숙을 규칙적으로 드신 결과 검사 수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에서 220, HDL 콜레스테롤 35에서 55.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기운이 덜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기름이 만든 변화입니다. 또한 오리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도 포함되어 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백숙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것. 훈제 오리나 양념 오리 구이는 소금, 설탕,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가 있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리 백숙은 물에 삶아 기름기를 빼고 무, 대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비린내도 제거됩니다. 끓인 국물은 드시기 전에 표면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은 한 번에 150g 내외 주 2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 꾸준히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리고기는 기름진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을 깨주는 대표 음식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오히려 약보다 나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물보다 식단에서 더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백숙은 그 식단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근육을 닭가슴살로 지켰다면 이제 혈관을 오리고기로 닦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이제 혈액을 만들어주고 뇌 기능까지 보호해주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이 다음에 소개할 고기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기, 쇠고기 중에서도 홍두깨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리 백숙으로 혈관을 닦았으니 이제는 피를 만들고 뇌를 지켜줄 고기가 필요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불편함은 사실 빈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기는 쇠고기, 그 중에서도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고기 중에서도 가장 저지방, 고단백, 고철분의 3박자를 갖춘 부위입니다. 먼저 지방 함량을 볼까요? 100g 기준 지방은 고작 3에서 4g, 단백질은 22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닭가슴살 못지않은 깔끔한 고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홍두깨살에는 흡수율이 높은 철분, 즉 햄철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햄철은 동물성 철분으로 식물성 철분보다 3배 이상 흡수율이 높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철분의 흡수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성 철분으로는 부족하고 음식 자체에서 제대로 된 철분을 제형까지 고려해서 섭취해야 하는 나이인 겁니다. 실제로 빈혈을 겪고 있던 73세 박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쉽게 피로해지고 걸어 다니다가 어지러워 벽을 짚고 쉬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9.5, 정상보다 한참 낮은 수치였습니다. 철분제를 처방해 드렸지만 복통과 변비 때문에 약을 오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철분을 보충해 보자고 결정했고 홍두깨살을 일주일에 3번 100g씩 삶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나물 반찬과 곁들여 드시되 기름 없이 오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셨죠? 3개월 후 혈색소 수치가 11.8까지 회복됐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변한 건 걸음걸이와 표정이었습니다. 홍두깨살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B6는 뇌 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할까 하시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B12 부족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비타민 B12의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홍두깨살에는 이 B12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철분도 함께 들어있어 근육과 뇌,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기름에 굽는 방식은 지방을 더할 뿐 아니라 노화물질도 함께 생성되기 때문에 푹 삶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생강, 마늘, 대파와 함께 오래 끓이면 잡내도 제거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소금은 최소화하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나트륨은 줄이고 철분과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홍두깨살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쇠고기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홍두깨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위입니다. 조금만 손질해 두면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요리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근육, 혈관, 혈액, 뇌까지 점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고기, 그리고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바다의 단백질. 다음은 마지막 고기,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생선, 고등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근육은 닭가슴살로, 혈관은 오리로, 피와 뇌는 쇠고기로 챙기셨다면 이제 마지막 고기 아니 생선 하나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고기 이야기 중에 왜 생선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선은 단백질은 물론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까지 지키는 노후에 가장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합리적이고 우리 식탁에 친숙하며 조리도 간편하고 무엇보다 영양이 압도적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 20g,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EPA,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충분히 섭취하면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러시 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어, 꽁치, 삼치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69세 이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물건을 놓고 자주 찾거나 이야기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초기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있었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일주일에 3번 고등어 섭취였습니다. 생강과 레몬즙을 곁들여 비린내를 줄이고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에 구워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안정됐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다시 또렷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등어의 또 다른 강점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PA는 혈액을 묽게 해 혈전 형성을 줄이고 DHA는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는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뇌혈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고등어는 기름지지만 청소해주는 기름, 즉 혈관을 맑게 만드는 생선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훈제나 절인 고등어는 피하세요. 염분이 너무 높고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울 때는 반드시 불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지방이 많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비린내가 걱정된다면 조리 전 생선 표면에 칼집을 내고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뿌려두면 냄새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토막 주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등어는 생선이지만 노후 건강에 있어서는 고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선 좋아하지 않아. 구울 때 냄새 때문에 안 먹게 돼요.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조리하면 고등어는 약보다 더 효과적인 식품이 됩니다. 특히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할 지금 단백질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곧 수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고기를 줄이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베이컨, 돈가스, 양념갈비,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오리, 백숙, 홍두깨살, 고등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고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1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바꿔야 하지? 정답은 간단합니다. 냉장고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고기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막고 있는지 혹은 뇌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이 들어있나요? 돈가스용 고기와 튀김육, 양념에 절여진 갈비 팩, 냉동 삼겹살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그냥 먹던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소화력은 줄고 지방 분해 능력은 떨어지고 혈관과 간은 매일매일 조용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냉장고 안에 고기를 바꾸기만 해도 비싼 약을 줄일 수 있고 불편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가족들의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얻을 수 있는 진짜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먹던 베이컨, 삶은 닭가슴살로 바꾸세요.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 두었다가 샐러드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튀긴 돈가스 대신 기름 없이 구운 고등어나 삼치로 바꿔보세요. 등푸른 생선은 혈관과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달달한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을 푹 삶아 드세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로와 빈혈에도 좋습니다. 기름 좔좔 흐르는 삼겹살 대신 오리, 백숙으로 담백하게 조리하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이 4가지 조합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마당 채널과 함께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4가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겐 건강한 선택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은 매일 몸을 바꿉니다. 고기 하나 바꾸는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고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고기로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후마당 채널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